인제뉴이티 헬리콥터는 정찰 비행 중 섬뜩한 우주선자네를 발견한 후 로버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 퍼시버런스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밝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을 탐사한 두 탐사선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주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화성 초기 문명의 흔적일까요? 화성 헬리콥터 인제뉴이티는 2021년 2월부터 화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사는 화성 탐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기간의 시험 비행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사이 이 소형 헬리콥터는 퍼시버런스 로버의 귀중한 추가 장비가 되었죠. 화성에서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의 흥미진진한 여정에 동참해 그들이 화성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의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 화성 시간으로 솔 359, 나사의 퍼시버런스 로버가 2021년부터 화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로버에는 인제뉴이티라는 작은 헬리콥터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는 함께 화성에서 물이나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제재로 분화구 어딘가를 탐사하고 있었죠. 이날 탐사선은 다시 한번 카메라 시스템을 패닝하여 한 방향에서는 모래와 바위를, 다른 방향에서는 더 많은 모래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바위는 흥미로워 로버가 그 지역을 더 자세히 스캔했죠. 큰 균열이 보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문 지질학자들은 이런 지형을 통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어떤 지질학적 사건이 오늘날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더할 수 있죠. 주변 환경과 함께 이 풍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더욱 정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바위 아래에 균열이 있는 층은 실제로 물이 흐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퍼시버런스가 바위를 계속 스캔하는 동안 인제뉴이티 헬리콥터는 20번째 비행을 위해 이륙합니다. 말하자면 헬리콥터는 공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과 지형을 찾아내는 탐사대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두 물체는 함께 소중한 팀이 되었습니다. 인제뉴이티가 비행하는 동안 퍼시버런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는 스스로를 스캔했고 카메라가 곧 범인을 찾아냈죠. 바퀴에 돌이 걸린 것입니다. 나사의 지상관제센터는 기껏해야 바위가 저절로 떨어지도록 그냥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돌 외에도 미세먼지, 약간 큰 입자 및 자갈이 있는 화성의 토양을 보여줍니다. 퍼시버런스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먼지 침전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촬영되었을 때 로버는 화성에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버를 설계한 기술자들에게 먼지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화성은 땅이 험하고 거의 모든 곳에 구덩이가 있으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강한 폭풍이 화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수많은 먼지를 날려보내며 탐사선은 이러한 격렬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했죠. 폭풍이 몰아치면 로버와 헬리콥터 모두 민감한 부품을 모두 접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폭풍에 놀라지 않기 위해 나사 과학자들은 화성의 날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고가 팀에 전달되고 팀에서는 퍼시버런스나 거의 동일한 로버 큐리오시티와 같은 로버를 적절한 시간 내에 보호된 장소로 안내하고 휴식 모드를 시작합니다. 델타 프론트로의 여정.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의 다음 목적지는 고대강 델타의 가파르고 경사진 가장자리인 델타 프론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제제로 분화구가 약 35억 년에서 39억 년 전의 호수였으며 델타에는 미생물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퍼시버런스는 델타 프론트로 긴 드라이브를 떠나기 전 바위에서 드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로보팔을 이용해 지구 과학자가 지시하는 지점에 드릴을 정확히 조준한 다음 화전과 타악기 동작을 이용해 암석을 뚫고 나아갑니다. 샘플을 채취한 후에는 로버 내부의 특수용기에 밀봉하여 10년 후 회수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회수 시기는 10년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의 샘플이 처음으로 지구에 도착하고 과학자들은 암석을 더욱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퍼시버런스가 뚫은 암석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뚫은 것 중 가장 어려운 암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암석의 경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와 매우 유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구의 암석은 화성의 암석과 다르며 모든 것이 지질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추어에도 퍼시버런스는 계속 나아갑니다.
델타 프론트로 가는 길은 셀타라는 평원을 가로질러 라 오르타바 분화구와 포트 앙헬레스 분화구를 지나 쓰리포크라는 평원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분화구는 제제로 호수가 마르면서 형성된 것으로 운석이나 다른 우주 물체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퍼시버런스는 항상 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로버는 시속 150m로 천천히 굴러가면서 시각적 인상을 처리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탐색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는 로버가 주변 암석 세계와 분화구를 스캔하고 지하에 있는 돌기둥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량은 22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총 임무에는 이미 7억 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로버가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이 귀중한 탐사 차량은 영원히 사라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달팽이 같은 속도에도 불구하고 델타는 곧 멀리서도 눈에 띄게 되었죠. 잠시 후 델타가 그 영광스럽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퍼시버런스가 델타에 접근하자 나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흥분이 고조되었죠.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다면 델타의 지층에서 화성 유적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버는 올라갈 수 없었고 지구의 과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화성의 일식. 로버는 델타 쪽으로 더 돌기도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화성의 일식입니다. 화성의 두 위성인 포보스 또는 데이모스 중 하나가 화성과 태양 사이를 직접 통과할 때 화성의 일식이 발생합니다. 두 위성은 태양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화성 표면에 작은 그림자만 들이웁니다. 이 현상은 태양이 가려지는 정도에 따라 환일식 또는 부분일식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의 일식은 달의 크기가 작고 행성 주위를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날 퍼시버런스가 촬영한 일식은 실시간으로 40초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포보스 달을 볼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또한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 달 궤도의 미묘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 정보는 천체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보스는 우리 달과 달리 감자처럼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달은 매우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일부 과학자들은 포보스가 소행성 때에서 포착된 소행성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화성의 큰 충돌로 인해 우주로 방출된 파편으로 형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퍼시버런스가 델타를 조사하기 위해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퍼시버런스가 지나간 경로를 스캔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가 사용했던 낙하산 중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탐사선은 1년 동안 10km도 채 이동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인류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화성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쌓았습니다. 델타의 비밀. 심하게 침식된 델타의 동쪽 가장자리의 첫인상은 자갈, 모래, 잔해만 보입니다. 델타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무리는 먼 옛날 홍수에 의해 그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델타는 이미 강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암석층은 분화구의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특정 목표물을 향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했죠. 퍼시버런스는 매우 느리게 탐색하기 때문에 경로와 목표물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분화구가 한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는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퇴적물은 가정된 수체 발달의 특정 단계에 대한 정보와 물론 가장 좋은 경우 미생물의 흔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반대편에 코디악이라는 암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는 화성 탐사 첫 해에 이미 이 지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델타의 더 많은 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그월로우 플랫이라고 불리는 이 지형에서 퍼시버런스는 갑자기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위 밑에서 밝게 빛나는 물체가 나옵니다. 이 매혹적인 발견은 처음에 밝게 빛나는 물체라는 별다를 거 없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탐사선이 델타까지 가는 경로를 계산하여 이 지형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랬죠. 며칠 후 팀은 델타의 등반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호크스빌 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평평하고 완만하여 퍼시버런스가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는 곳이었죠. 동시에 풍경은 다양한 암석을 제공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 퍼시버런스는 델타의 상승세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제뉴이티 헬리콥터와 화성에서 발견한 놀라운 발견에 주목해보겠습니다. 27번째 비행은 헬리콥터의 마지막 비행이었다. 인제뉴이티가 제제로 분화구 상공에서 26번째 비행을 시작했을 때 이 작은 헬리콥터는 사실 그 수명을 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최초의 외계 비행 탐사 물체는 몇 번의 시험 비행만 완료한 후 이미 임무 목표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리콥터는 매우 견고하고 기능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퍼시버런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죠. 그날 비행 중 헬리콥터는 지상관제 센터를 열광에 빠뜨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성 표면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우주선의 잔해가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나사의 담당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우주선이죠. 네, 외계인 우주선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인공우주선의 일부입니다. 이 잔해는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가 화성에 착륙할 때 사용했던 하강 단계와 뒷껍질로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추락 현장의 컬러 이미지 10장을 촬영했으며 현재 2개의 탐사선이 들어온 소음선 잔해의 비행 패턴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잔해에서 더 나은 탐사선을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7번째 비행에서 헬리콥터는 포툰 리즈라는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인제뉴이티는 다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제뉴이티가 갑자기 무선 교신을 중단한 것입니다. 무선 침묵이 지배하는 가운데 나사의 현장에는 중압감만 감돌았습니다. 나사의 부프로그램 과학자인 안드레안 브라운은 퍼시버런스가 자신의 작은 친구인 헬리콥터 인제뉴이티에게 쓴 편지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보고 싶다 꼬맹아. 우린 한때 절친한 친구였어. 이 붉은 황무지로 보내진 지구의 두 금속 생명체였지. 내 기계 자궁에서 7개월 넘게 널 보호했어. 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 이제 누구와 셀카를 공유해야 할까? 이제 누가 과학자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인제뉴이티와의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리콥터가 저출력 상태로 인해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며 아마도 계절적으로 먼지가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진 것이 원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시버런스와 인제뉴이티는 여전히 제제로 분화구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이 두 물체의 셀카로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